우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개념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단원 이 확률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념을 조금 잘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서 다시 개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의 지도 목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의 의미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는 했는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근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네, 요거를 좀 꼭 기억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일 때 이거 각각의 근원 사건 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암암리에 다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윷놀이 이런 거랑은 달라요. 윷 같은 경우는 앞이랑 뒤가 윷을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처럼 각 근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동등한 경우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처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시행과 사건 이런 용어의 뜻을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오늘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확률의 기본 성질 요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랑 여사건 확률 하면 내용은 요거 하나 중단어는 끝나거든요.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확률은 왜 배울까 해서 뭐 우리 주변에는 뭐 이런 애들처럼 확률로 나타내는 현상이 많다. 근데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 하는 요 기본적인 용어 뜻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연 현상을 분석하는데 확률 통계가 특히 확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확률의 뜻 해가지고 시행이랑 사건 등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주사위 던지기나 아니면은 동전 던지기, 뭐 제비뽑기처럼 같은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될 때 우리가 그러한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했었고 어떤 한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네 글자로 표본 공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낸다는 거.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특정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합사건, 곱사건 요런 거 했었고요. 그다음 요거 좀 중요하죠. 배반 사건. 두 사건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데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라 하고 네,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줘요. 얘네들은 약간 집합에서 했던 개념들이랑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수학적 확률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U짝 한 개 던질 때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 아니죠. 네.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같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probability의 대문자 첫 글자를 따서 PA 요렇게 쓰는데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U 한 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우리가 이 PA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특정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합니다. 네. 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가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근데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낸다고 했을 때는 네, 뭐 빨강 1, 빨강 2, 빨강 1, 빨강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써준 게 표본 공간이고 그 다음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집합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요거의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 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한 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체가 10개고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그 다음에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 나오는 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10분의 6해서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는데 사실 요 풀이보다는 요 풀이를 네, 알아두길 원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번잡하죠?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보시면 공 5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요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5 컴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이때 빨간 공 3개 중 하나, 파란 공 2개 중 하나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요 셋 중 하나니까 3C1, 그 다음 둘 중 하나니까 2C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준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5C야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근데 파란 공 중에 하나 빨간 공 중 하나 파란 공 중 하나 곱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이기 때문에 10분의 6에서 5분의 3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좀, 요 수학 역량 기르기가 좀 중요한데,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조금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 개념, 이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에서 좀 오류를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통계적 확률로 넘어갈 건데, 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사실 많거든요. 딱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한 경우가 오히려 더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적 확률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를 보면요. 이제 윷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었죠. 윷이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죠. 딱 봐도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충분히 많이 던져서 한 1000번 정도를 던져요. 윷을. 그래서 평평한 면이 나오는 횟수를 적었더니 610번이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얘를 그래서 시행 횟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이제 이 1000분의 610, 400분의 236 요 값이 어딘가로 향해 갈 텐데 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추측해서 예를 들면 0.6, 1000번 던졌는데 그 중에 평평한 면이 610번 나왔어. 대략 0.6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지만 우리 주변의 우연 현상 중에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은 시행이 사실은 많죠.
자, 예를 들어 U자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평평한 면이 나올 가능성과 둥근 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상대 도수, 그러니까 전체 시행 횟수 뭐 1000번 중에 평평한 면이 600번 정도 나왔다. 그 상대 도수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정의하겠다라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rn번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를 계속 n을 크게 하면 이 상대도수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실제로는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충분히 클 때,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생각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또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그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니까 우리가 갖다 쓰면 돼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그 근사값이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는데, 근데 시행 횟수를 계속 크게 하면은 그 값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계적 확률을 쓸 것이다. 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하면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 자연 현상에서는 훨씬 더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행을 충분히 많이 해서 그 상대 도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걔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로 정의를 하고 수학적 확률 대신 통계적 확률을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 시행 횟수를 계속 크게 하면 사실상 걔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학적 확률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률의 기본 성질은, 이것도 이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는 항상 그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등식의 양변을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가 되고, 여기는 1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을 넘지 못한다. 최대 1이다. 네,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값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1을 넘지 못한다. 최대 1까지만 가능하다. 전체 표본 공간 S에 대해서는 그 확률 값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러면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 되겠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네, 확률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의미,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그러니까 확률값 자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